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카페공인교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의견, 아파트는 도시락 싸들고 투자를 하고 아파텔은 절대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통상 부동산을 보면 아파트는 가격이 안 오른 게 거의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뒤져보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이게 잘못된 경우, 뭐 교통이 아주 지옥 같다라든지 뭐 학교가 없었다라든지 그런 사례를 빼두고는, 특히 특수한 사례를 빼두고는 거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다. 그래서 사실 뭐 아파트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중에서 그냥 장기로 투자하면 무조건 투자 수익률, 은행 이자 수익률은 더 나온다고 저는 거의 장담을 합니다. 물론 재수 없는 사람들은 뭐 아파트 한 100개 사서 그 중에 두서너 개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IMF 같은 큰 경제적인 상황, 특수한 사례가 있으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투자를 했을 때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는 것은 투자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투자 수익률이 1%나 2% 나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은행에 놔둬도 그 정도 수익률은 나오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도 안 날 뿐더러 당연히 은행 이자보다 서너 배, 두세 배 더 많은 그런 것을 원해요. 그렇죠? 모두들. 그 다음에 욕심 더 내서 최소한 뭐 금액상으로는 막 1억씩, 2억씩, 3억씩 이런 걸 다 희망한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물론 투자를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직업이 그냥 좋아서 내 살기 좋고 거주하기 좋으면 그걸로 이게 생활 편히 만족하고 내가 직장도 좋고 뭐 하는데, 굳이 이런 아파트 사가지고 금액이 5억짜리 샀는데 아파트가 7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내가 쭉 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도 제가 손님 중에서 만나보면 그런 분도 개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거주 겸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내가 산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죠. 주택이 가격이 오르기를 뭐 바라지, 안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파텔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파텔은 도대체 뭐냐? 저도 이 아파텔은 모르겠습니다. 뭐 거식으로 만든 것인지. 근데 제가 그냥 추정해 보기에는 아파텔은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의 준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건설사가 만들어낸 용어인 것 같아요. 건축법이라든지 뭐 어디에도 아파텔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만 있습니까? 신문, 광고, 선상에만 있습니다. 광고. 아파트 광고할 때 그렇게 나오죠. 신문, 찌라시, 뭐 이런 뭐 주간지, 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강주 광역시 같은 사랑방, 뭐 벼룩시장, 신문지상 광고 파트에 또 뭐 이런 아파텔 분양. 통상 봐보시면 아파트는 분양이 안 돼요. 아파트는 왜 분양이 안 될까요? 예. 근데 똑같아요. 생겼기는 똑같습니다. 뭐 포베이 구조로 막 되어져 있고, 방도 다 꾸며져 있고, 뭐 식탁도 다 뭐 아이보리 식탁 뭐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냉장고 같은 것도 막 넣어주기도 하고, 가스레인지 다 넣어져 있고, 전기 쿡탑 뭐 싹 다 넣어져 있어요. 보고 있으면 이게 오피스텔인지, 이게 아파텔인지,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보면 이게, 아파텔은 좀 구별이 갑니다. 어떤 데는 구별이 확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전반적으로 이게 딱 아파텔 같은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면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야.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가 있어. 아, 주상복합 아파트인가 보구나.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텔이래요. 주변에서. 왜 아파트라고 안 붙이고 왜 아파텔이라고 붙일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뭔가가 차이가 있겠지. 근데 어떤 경우는 봐보십시오. 아파트가 있는데 10개 동이 있어요. 10개 동이. 근데 7개 동은 아니면 6개 동은 아파트고 4개 동이나 3개 동은 아파텔이래. 이건 또 무슨 조화야. 그리고 똑같은 34평이야. 근데 아파트를 청약을 할 때는 청약 제한이 또 주어져요. 청약권 1순위, 2순위 이런 것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거야. 그럼 뭔가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 구조도 평면도도 다 똑같습니다. 뭐 A 타입, 아파트 84제곱미터 34평 A 타입. 그 다음에 아파텔 84제곱미터 A 타입. 구조도 똑같고 뭐든 다 똑같아요. 면적도 똑같고 싹 다 똑같아. 심지어 자재, 건축물 자재 다 똑같아. 근데도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왜 아파텔은 가격이 안 올라갈까? 아파텔도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근데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찔끔 올라갑니다. 찔끔. 왜 찔끔 올라갈까?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이꼬르 주택이에요. 주택. 오피스텔은 원래 태생이 뭐예요? 원래 태생 오피스예요. 오피스. 오피스텔은 뭐라고요? 원래 태생이 오피스라고. 뭐라고? 사무적 공간이에요. 사무적 공간. 법적으로 사무적 공간.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이게 잘 안 돼. 안 나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파트는 지어놓고 보면 그 6개월 안에 다 나갑니다. 상가는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놈의 것이 어떤 경우는 5년도 안 나가고 10년도 안 나가고 그냥 유령 상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내가 지었는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나가니까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니까 거기다가 도배장판 깔아불고 뭐 쿡탑도 집어넣어불고 이렇게 해서 원래 사무형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걸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고 계속해서 이것을 바꿔주다 이게 맞게 바꿔주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이게 아파트하고 막 구별을 못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소형 아파트 예를 들어서 8평짜리 12평짜리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8평짜리 10평짜리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원태생이 뭐라고? 원태생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주거라니까, 주거. 원태생이. 오피스텔은 뭐야? 원태생이 뭐야? 상가야, 상가. 원태생이 근원 쪽이 성형수술 막 엄청 했어. 성형수술을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오피스텔은 쉽게 말하면 남자를 여자로 바꿔봤어. 하리수 있죠, 하리수. 남자를 여자로 바꿨잖아. 예쁘죠? 엄청 예쁘고 아름답죠? 남자보다 더 예쁘네. 그래도 근원적인 태생은 뭘 못해? 얘 못났잖아, 얘. 얘 못난단 말이야, 얘. 하리수가 애인 할 수 있어? 모르겠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자궁에다가 강제로 안착해서, 근데 뭐, 난자를 쉽게 말하면 다른 애 띄워야 될 거잖아. 신랑 거 남자는 뭐 가져오다 있다 치더라도. 원태생이 얘는 주거가 아니라는 거야. 오피스텔은 원태생이 주거가 아니야. 원태생이 뭐야? 상가야, 상가. 제가 말했죠.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야? 뒤에 주택이라고 붙었잖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 같아. 이게 우리가 말하면 소형 아파트 8평짜리, 10평짜리, 12평짜리, 15평짜리야. 이 소형 아파트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 둘 다 주택이야. 근데 8평짜리, 10평짜리, 12평짜리 아파트,
텔이라든지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뒤에 텔자가 붙은 친구들은 뭐야? 상가야, 상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참 서울 같은 데나 광역시에서는 뭐를 하죠? 정비사업 하잖아요, 정비사업 뭐야, 정비사업. 성형수술한 거지, 뭐야. 성형수술. 길도 이렇게 얼굴에 막 꼬불꼬불 막 나 있잖아요. 하천도 나 있고, 뭐. 가가지고 불도저로 싹 다 밀어버리잖아요. 싹 다 밀어버리고 도로 새로 다 뚫고. 그랬었을 때, 다 뺏는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뭘 짓습니까, 여러분? 둔촌 주공 재개발, 지금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 이렇게 우산자이, 지금 우산자이 하고 있죠? 아니면 이제 포스코 한다고 하고, SK, 계림 2구역 곧 할 거고, 막 기대하고 있죠? 그거에 있는 거, 상가 다 싹 밀어불고, 교회 밀어불고, 근생 밀어불고, 단독주택 밀어불고, 다가구 밀어불고, 소형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싹 다 밀어버리고, 싹 다 깨끗이 밀어버린 다음에 다 건물 다 부셔버리잖아. 그건 뭐예요? 땅만 남았잖아요, 땅만. 거기다가 아파트를 권을 준다고. 권을. 한 개. 주당 하는 게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사람 한 개 주고 평수 큰 사람 큰 평수 주고 적은 평수는 적은 평수 주고 면적 크면 돈 더 내고 정산 보고. 근데 오피스텔은 뭐야? 내가 오피스텔 뭐라고 했죠? 오피스텔은 상가라고 했잖아요. 상가는 주거가 아니야. 그래서 그 재개발은 그 정비사업에서 아파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오피스텔은 이게 숫자가 남아돌면 준다. 남아돌면 줘. 왜냐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은 굉장히 정비사업 하면 대체적으로 남아돌더라고. 남아돌아.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예를 들어 1000명인데 아파트는 막 2000채, 1500채야. 그러니까 이게 남아돌아. 그러니까 굳이 사업을 힘들게 안 하려고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파트 것을 하나 가져가겠다. 주시라. 그러면 줘버리지. 그냥 사업을 원활하게. 그리고 어차피 조합원한테 파나 일반 분한테 파나 빨리빨리 팔아가게 해서 정산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아파트를 1000개 소유자들을, 주택 1000개 소유자들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1000개밖에 안 나와. 그럼 도시형 주택 있는 사람들은 주택이니까 한 채 주지만, 오피스텔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야. 이게 가장 큰 채예요. 가장 큰 핵심. 태생이 얘를 못 낳아. 그죠? 남자를 여자로 바꿔놨으면 지금 그 의학기술로 남자 여자를 바꿔놓을 수는 있지만 걔가 남자가 여자가 바뀌어서 걔가 애를 못 낳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상가를 1970년 80년 때는 그것도 막 불법이라고 다 단속하고 막 온갖 규제를 하고 막 결과금 뭐랬다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양성화 시켜준 거야. 주거용 오피스텔로 법적으로도 바꿔주고 뭣도 바꿔주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근데 재정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아예 아파텔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아파텔은 또 뭐가 문제가 있어? 이제 법을 막 계속해서 개정해줬어. 사람들이 개정을 막 하다 보니까 이 실제 사용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도시용 생활주택하고 구별을 못해. 별 차이도 없거든.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냥 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사무용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내도 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도 되고, 주거용으로 하려고 하면 부가세를 환급 안 받으면 돼. 근데 사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 받아야 되잖아. 환급 받고 또 뭘 해야 돼? 내가 임대 사업자라면 계속 세금 계산을 끊어줘야 돼. 도시용 생활주택은 처음부터 세금 계산한 게 없어.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이게 주거형인데 처음부터 사무용 오피스텔로 나온 것은 처음부터 세금 계산을 끊어줘야 되는 거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받았는데 내가 분양받았는데 부가세로 환급을 받고 이게 사무용으로 신고를 계속하면 내가 세금 계산서를 월세로 50만 원 받으면 55만 원씩 세금 계산서 계속 끊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5만 원 세금을 계속 내줘야 돼. 이해되신가요? 근데 내가 아예 부가세를 환급을 안 받아. 부가세 환급 안 받으면 그것만큼 또 내 손이잖아. 이래서 태생이 오피스텔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텔이라고 생각해봐요. 오피스텔은 강주광역시 같은데 이런데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억 하고 강주광역시는
한 1억 정도 해. 나주혁신도시 1억 정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부가세가 얼마 정도에 들어가져 있어요? 한 65%? 한 650만 원 정도나? 700만 원? 이 정도가, 이게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 근데 토지 지분은 부가세가 없어. 건축분이 한 65%나 70% 돼. 거기에 건축분의 10%, 한 650만 원이나, 한 550만 원이나 600만 원 정도가 부가세라고. 그 부가세를 내가 못 돌려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파텔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아파텔이야. 34평이야. 지방은 한 3억 4억? 서울은 5억 6억 7억? 부가세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 부가세가. 광주광역시만 해도 지금 현재 괜찮은 아파트는 5억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부가세가 얼마 붙을 것 같아요? 5억에 10%면 5천만 원이잖아. 토지 지분 한 넉넉 잡고 한 40%나 본다고, 40%도 안 되겠지만 40% 보고, 건축 지분이 한 60%라고 보고, 그러면 3천만 원이 부가세야. 3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국가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해. 근데 또 하나 내가 재밌는 건 사실 알려줄게.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면, 주택을 사면 어떻게 돼? 주택을 사면. 주택을 사면, 예전에는 그 취득세가 1%, 2%, 아니, 예전에는 원래 주택도 다 4%였어, 4%. 그래서 주민세까지 하면 4.4%. 이게 뭐 힘든 거야. 자꾸 힘들다고 하니까 2%로 내려줬다가 1%로 내려줬다. 지금은 뭐 6억까지는 1%고 6억에서 9억까지는 2%고 9억 이상이면 4%고 이렇게 한다고요. 주택도. 근데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4.4%야. 그럼 강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서울은 똑같겠네, 서울은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나, 20억짜리 오피스텔이나 그 점에 있어서는 똑같겠네, 4.4%. 1%, 2%, 3%구나, 3%. 1%좀 더 많다고 그래도 좀 오피스텔 더 많다고 봐야겠네요. 오피스텔은 상가라 4.4%고 주택은 1%, 2%, 3%니까 1.1% 더 많다고 봐야겠네요. 이게 우리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3억, 4억, 5억이잖아요. 근데 거래할 때마다 상가기 때문에 상가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상가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취득세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에 대한 것을 다 또 가져가 버려요. 남들은 똑같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4억 5천에 분양받고 피붙어서 5억에 거래됐다. 이렇게 됐었을 때, 그 취득세가 1.1%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 여러분이 부양받을 때, 여러분도 만약에 4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4억 5천에 4.4%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살다가 프리미엄이 붙었어. 주변 아파트 가격이 똑같은, 만약에 한 단지 내에 아파트가 있고 당신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매수자가 어떻게 되죠? 또 4.4%를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럼 취득세 내는데 물건이 아파트도 나왔고 아파텔도 나왔어. 매수자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중개사가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안 사지. 왜 사? 그러면 이제 그 막 사게 하려고 꼬드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똑같은 동에 있어. 예를 들어서 101동은 아파트고 당신이 110동이야. 110동인데 이건 아파텔이야. 그 동의선상에서도 동도 나란히 있어. 구조도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이제? 설득하는 방법은 매수자 설득하는 말은 뭐? 3.3% 취득세를 빼줘야지. 당신은 살 때 아파텔에 대해 4.4% 사고 매수자한테 그 금액만큼 빼줘야 된다고. 더 빼달라고 하겠지. 똑똑한 매수자는 더 빼달라고 해. 왜냐? 나중에 나 또 대팔 때 거래가 안 된다고. 그래서 폭탄인 거예요. 이해되신 건가요? 근데 그런 상품을 건설사가 왜 저는 만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24평, 5제곱미터까지는
5구제곱미터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하면, 오피스텔도 여러분은 평당 봐보면 1인용 오피스텔이라 그 8평짜리, 9평짜리 전용 면적 10평짜리 계속 오피스텔 머릿속에 있는데, 오피스텔이 10평짜리도 있고 오피스텔이 40평짜리도 있고 오피스텔이 60평짜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냥 평수가 커지면 금액이 커지겠죠. 당연히 취득세가 겁도 없이 늘어날 거고 4.4% 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구간이 5구제곱미터를 구간으로 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 취득세 기준을 그 주거용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1.1%로 해주고요. 오피스텔을 60제곱미터부터는 내가 주거용으로 하더라도 알았어, 그래도 취득세는 4.4%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간이거든요. 59제곱미터까지, 59제곱미터까지. 그러면 건설사들이 59제곱미터 하면 그게 딱 24평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그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건물을 크게 지으면, 평수를 크게 지으면 건설 단가도 이게 낮춰집니다. 건설회사에서 17평짜리 아파트 2채 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34평짜리 한 채 지는 거하고 하면 원가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요? 17평짜리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기둥도 많잖아요. 벽 외관도 많고, 그 다음에 목수들이 이렇게 투당투당 달면서 유로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 붓고 타일 갖다 붙이고, 자재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그 목수들 인건비, 그 다음에 무슨 각종 타일공, 뭐 선반공, 전기공, 뭐 이런 그 인부들의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간이 넓고 평수를, 거실을 크게 빼고 방을 크게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랑 들어가는 기능공들의 인건비가 다운되고 어떻게 된다? 건축 자재비도 다운된다. 고급스러워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단가는 또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회사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임대 사업을 해보시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주거용으로 하려고 하면, 주거용 아파트로 하면 17평형, 24평형, 27평형, 이렇게 34평형까지 84제곱미터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 오피스텔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5구제곱미터 이하로만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으로 해버리면 못 해버려. 그리고 개인도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는 절대 하시면 안 돼. 아주 처치곤란이야. 제도적으로 처치곤란이야. 현재 상태에서는 마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야. 그 하리수처럼 남자를 여자라고 계속해서 소급하는 꼴이야. 아파트가 아닌 것을 아파트라고 계속 소급하는 꼴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무조건 사도 되는데 아파트는 절대 사지 마시라. 특히 평수 큰 아파트는 절대 사지 마시라. 그 평수 큰 크기가 뭐다? 24평 이상부터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아파트는, 오피스텔은 소형만.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수가 적은 것을 사시고, 신혼부부나 단독, 단신, 직장인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오피스텔은 통상 봐보면 가격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급등하지 않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물가 상승률 정도 감안하고 내가 월세 빼먹는 이런 기준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세 차익 왕창 벌어먹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절대 투자를 하지 마시라, 이렇게. 오피스텔 자체도 저는 별로 투자를 권해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오피스텔. 그나마 그래도 오피스텔은 우리가 말하는 그 소형 오피스텔 있죠. 소형 오피스텔. 24평 이하, 24평, 17평형, 12평형, 8평형, 9평형, 이런 것, 시세 차익은 좀 없을지라도 월세 빼먹는 수입은 있다. 그리고 10년, 20년 가져가면 그 부동산은 항상 물가 상승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